바삭바삭한 크래커스북.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이제 설날 앞두고 어머니랑 어떤 음식 해먹을까. 이번엔 또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들이랑은 못 만나고 네네. 집에서만 간소하게 지낼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긴 한데 그죠? 네. 지연 작가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도 신간 표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지 디자인이랑 하고 있는데 갈 길이 머네요. 아, 그러면 저희가 벌써 90화를 맞이를 했는데 정말 소중한 게스트분을 또 모셨죠. 그럼요. 제가 강력 추천한 분을 모셨는데 사실 조슬기 디자이너님을 모시게 된 이유는 제가 출판문화진흥원에서 강연을 들었어요. 그때 문학과 지성을 대표해서 나와주셨는데 너무 감명 깊게 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이제 슬기 디자이너님은 문학과 지성에서 지금 인하우스 디자이너로 지내고 계시고요. 문지 스펙트럼 시리즈의 표지는 물론 소설보다 겨울 2020, 김투희 작가의 루와 만 외에도 다수의 작업을 진행하셨습니다. 아,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표지 디자이너시다 보니까 크래커스북을 들으시는 뭐 다양한 작업자 분들이시거나 아니면 청취자분들도 너무너무 좋아하실 만한 주제가 아닐까 저희는 싶어요. 1부 제목을 디자이너님이 읽어주시고 그럼 바로 질문부터 하나씩 드려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90화 1부는 책의 얼굴 표지 디자인입니다. 네. 네. 혹시 여러분들은 책을 구매하실 때 어떤 점을 소비자로서 중요시 여기는지 되게 또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혹시 디자이너님은 책 보시는 방법이 좀 남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서점에서 책 어떻게 구매하시나요?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남다른지는 잘 모르겠고 근데 다만 어쨌든 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 내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책을 사고 싶다는 마음이 들면은 이제 구입을 하는데 그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받아들일 수 없는 표지면 저는 빌려보는 쪽을 택해요. 근데 또 엄청 아름다운 건 아니더라도 저는 그 어떤 최고의 그 이전 단계 그런 느낌이 나는 디자인도 좋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좋은 내용의 디자인이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정도면 구입을 하는 편입니다. 네. 되게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정도의. 맞아요. 네. 사실 처음에 정말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표지 디자인을 보고서 손이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요. 네. 그로 인해서 저희가 디자이너님께 많은 질문을 드려보려고 한번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은 그리즈마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슬기 디자이너님의 작품에 대한 독자들과 출판 관련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믿고 맡기는 디자이너 혹은 표지 덕분에 더 관심이 가서 사게 된 책이라는 후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유혹하는 디자인을 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점이 무엇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그런 후기를 어디서 들으신 건지 제가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근데 제가 디자인할 때 뭐 가장 중요한 부분까지는 아니더라도 작업할 때 두 가지 태도는 꼭 취하려고 애쓰고 있거든요. 네. 그게 하나는 표지 안에 크든 작든 아이디어를 담으려고 하는 거랑 그리고 다른 하나는 최종 시안을 컨펌 받기 전에 이 책이 나오면 나라면 살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라면 살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이 시안 중에 하나라도 사겠다 싶으면 이제 컨펌으로 가고 아니면 이제 괴롭지만 다시 작업을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 같기도 한 게 내가 만든 표지인데 내가 살까라는 의문을 던진다는 게 뭔가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맞아요. 가끔 제가 막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네. 어쨌든 저는 제가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합리화하고 있구나. 그런 것도 생각을 떠올려 보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사실 네. 소비자 입장에서 혹은 독자 입장에서 이 책을 봤을 때 사게 될까라는 게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기해 주신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또 좋은 디자인들이 나왔던 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이게 조금 진행했을 때 다시 없는 거는 힘들지 않는데 정말 이제 A, B까지 나온 상태에서 다시 C를 만든다는 게 정말 힘든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제가 두 번째 질문 드려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독립출판을 하면서 좋은 표지랑 잘 팔리는 표지, 그리고 예쁜 표지와 책을 잘 반영한 표지는 어쩌면 다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조슬기 디자이너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디자인은 무엇인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달성하는 디자인이 가장 이상적일 것 같은데. 존재할까요? 그렇죠. 보통은 이 4가지 표지 중에 하나, 2개, 뭐 3가지를 충족시키는 표지를 모두 좋은 표지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이 질문을 들으니 생각나는 내용이 있는데요. 요리 후지 분페이라는 북디자이너이자 일러스트레이터인 분이 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이라는 책에서 본 내용인데 그 좋은 디자인과 팔리는 디자인의 교차점이라면 제목을 크게 하는 것, 그것뿐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게 있거든요. 네. 근데 확실히 이제 제목이 크면 서점에서도 잘 보이고, 인터넷 서점에서도 잘 보이긴 하니까 맞아요. 그런 말이 있는 거기는 해요. 네. 방금 제 표지의 폰트가 몇인지 생각을 해보고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제목이 크다고 저는 뭐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주목도를 높이는 데에는 그쵸. 제목이 큰 게 큰 몫을 하는 것 같긴 해요. 너무 공감되는 게 저 인쇄소에서 예전에 한번 혼난 적이 있었거든요. 제목 너무 조그마하다고. 그래서 그때 한번 시안을 수정을 하는데 확실히 왜 제목을 크게 하라고 하시는지 알겠더라고요. 아무리 배경 사진이 좋거나 아무리 배경 그림이 좋아도 제목이 안 보이면 그 책이 뭔지 모르니까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도 적절하게. 작은 제목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혹시 작은 제목 표지 중에 좋아하시는 책 있으실까요? 제가 작업한 거 얘기해도 되나요? 그럼요. 아니 최근에 작업했는데 동행이라고 최윤 선생님 책 제가 그 사진을 부각시키고 그 바탕의 컬러를 좀 강조하느라고 제목을 되게 작게 넣었거든요. 근데 그 느낌이 저는 좋더라고요. 그러면 3번째 질문 들어볼까요? 네, 현재 디자이너님은 문학가지성의 인하우스 디자이너로 계시죠. 외주로 작업을 받는 프리랜서 분들과는 뭔가 작업에 착수하는 방법이 많이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표지 작업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인하우스 디자이너라고 해서 작업 착수 방식이 다르진 않은 것 같고요. 북디자인 진행 과정 그대로 따라가다가 마감을 만나서 책을 만들죠. 근데 이제 다만 일정이 급한 책 같은 경우는 인하우스 디자이너와 진행하면 고효율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표지 작업은 보통 본문 재교 정도 마쳤을 때 표지 발주서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좀 회사에서 판매를 위해 좀 주력을 하는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원고 받을 때부터 표지에 대한 얘기를 담당 편집자랑 나누기도 해요. 그럼 본문 디자인을 만들고 조판을 진행하는 동안 틈틈이 원고를 읽고 표지에 대해 이제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건 아니고요. 떠오르는 톤 앤 매너 정도를 계속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할 때 그 본문 판형에 빈 도큐를 하나 만들고 그 위에 그냥 아주 러프하게 조형을 막 올려봐요. 아니면 쓰려고 하는 사진이나 일러스트를 띄워놔 봐요. 그리고 느낌이 괜찮으면 디벨롭 하는데 생각했던 것과 큰 차이가 있고 전반적으로 좀 아니다 싶으면 이제 레퍼런스를 보러 인터넷 창을 열어보고 그리고 뭔가를 봤을 때 아이디어가 이제 떠오른다면 그걸 또 디벨롭해서 시안을 만들죠. 표지 만들 때 구글이랑 핀터레스트 엄청 많이 봅니다. 그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런 과정으로 또 진행이 되는군요. 뭔가 내가 디자인한 표지로 만들어진 책을 다시 본다는 게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또 다시 보면 느낌이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사람마다 또 다른 게 저는 책이 이제 만들어져서 출판사로 들어오면 잘 못 보겠어요. 왠지 사고가 났거나 뭐 그랬을까 봐. 근데 봐야죠. 근데 보긴 이제 보는데 일단 1-2시간 이렇게 옆에 뒀다가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거죠. 무슨 느낌인지 압니다. 뭔가 되게 공감되는 부분이 되게 많네요. 맞아요. 그럼 다음으로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디자이너님께서 작업하신 표지 작업 중에서 원고를 읽을 때부터 표지가 탄생되기까지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던 책은 또 무엇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이 제일 마음에 들었던 책은 무엇인지도 같이 궁금합니다. 아니 그 우여곡절 많았던 책은 너무 많아가지고 그 어떤 책을 얘기할까 이제 하다가 김사가 작가의 뉴를 골라봤어요.
제가 원래 김사가 작가님 글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네. 김사가 작가의 원고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꼭 내가 작업해야겠다. 야심차게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근데 김사가 작가님 책 표지 중에 민음사에서 나온 테러의 시라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 책 표지가 정말 멋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뭔가 그로테스크하면서도 약간 서정적인 느낌이 있는 표지를 만들고 싶다고 생각하면서 시안을 만들었는데 지금 책으로 나온 레이아웃 가운데에 그 끊어진 팔찌 이미지 같은 걸 넣었었거든요. 네. 그리고 컬러는 형광 핑크에 바탕을 이렇게 짙은 네이비로 조합을 해서 만들었고 그게 이제 제 마음에 이제 들었었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이걸 시안을 전달받은 작가님께서 고쳤으면 하는 부분을 전달해 주셨는데 네. 이 레이아웃에 바탕이 톰포드 향수 느낌이 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팔찌 이미지를 빼고요. 그래서 아쉬웠지만 이제 제가 떠올린 팔찌와 작가님이 이제 소설 내부에 썼던 팔찌의 인상이 전혀 다른 것이었다는 것과 그리고 바탕을 금박으로 하려다가 이게 표지의 3분의 2 가량의 면적에 금박을 두르면 책이 더럽지 않겠냐고 그 박이 잘 안 붙어서 뜯기는 부분도 많아지고 그리고 앞표지만 무겁게 박이 붙으면 그 좋지 않을 거라고 제작 담당자분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색으로 인쇄를 하고 그 위에 조각난 것 같은 투명 홀로그램 박을 올리면 소설의 내용을 잘 살리면서도 저자의 마음에도 들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시안을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네, 네. 근데 비용이나 시간 문제상 보통 박 교정을 내진 않거든요. 네, 박도 교정을 낼 수는 있거든요. 네. 근데 또 비용도 많이 들고 아무튼 시간도 많이 드는데 그걸 잘 하지는 않는데 근데 이 책은 넓은 면에 박을 올리는 거니까 교정을 한번 내본 거예요. 네. 근데 그 금색 위에 홀로그램 박이 올라가니까 완전 정말 또 그런 색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그 안 예쁜 색이 나와가지고 그때 너무 놀래가지고 네. 인쇄 부분의 색을 어느 정도까지 조정을 해야 이 박을 만나서 금빛 느낌이 날까를 되게 긴장하면서 이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지금의 책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 이게 막 예쁜 인상의 디자인은 아니지만 이 디자인이 책을 잘 반영했다고 생각하고 저에게는 이제 좋았던 작업으로 남아있는데요. 그 책 출간되면 가끔 이제 SNS나 인터넷 사전 검색해 보잖아요. 네. 네, 뭐 되게 좋은 디자인이다 이런 호평도 있었지만 너무 구리다. 10년 전 표지 같다는 그런 글도 보고 뭐 의견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진행하면서도 우여곡절이 많고 나와서도 의견이 많은 이 책은 저에게 이제 지울 수 없는 작업으로 남아 있습니다. 와, 그래도 네. 교정을 보신 덕분에 보완된 그쵸. 책이 나온 거잖아요. 정말 그 일정이 되게 촉박했는데 네. 너무 걱정이 돼서 이제 박 교정을 낸 건 안 냈으면 정말 더 심한 욕을 SNS에서 들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되게 네. 아찔하네요. 네, 정말로요. 근데 네.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맞아요. 인쇄가 어떻게 나올지는 사실 데이터상이랑 그리고 실제로 봤을 때랑 정말 차이가 많은 경우도 많아서 맞아요. 교정을 보셨을 때 그 떨림과 놀라셨음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아요. 정말 머리가 새하얘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네. 그래서 마침 이제 후가공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제가 5번째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 표지 작업을 하다 보면 이제 금박, 음박, 유광 코팅 등 다양한 후가공을 넣을 수 있죠. 이러한 후가공들은 책의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데요. 표지를 디자인할 때 후가공을 선택하시는 기준은 무엇인지 또 개인적으로 어떤 후가공을 가장 좋아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표지 만드는 데 있어서 후가공을 하는 게 필수는 아니잖아요. 네. 인쇄까지만 해도 책은 만들 수 있는데 후가공을 하는 이유는 표지 디자인의 아이디어를 더 살릴 수 있거나 표지의 인상을 더 부각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두 가지 중 한 가지 요소를 충족할 수 있다고 해도 후가공을 안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 네네. 제작 단가를 줄여야 하면 안 쓰죠. 네. 그리고 저는 선호하는 후가공은 이제 박을 참 좋아하는데 네, 모든 종류의 박을 좋아해요. 네. 또 색박은 또 색박대로 매력이 있고 맞아요. 금박, 음박도 좋고 무광, 먹박도 고유의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서점에 갔다가 느꼈는데 요즘 그 투명 홀로그램 박이 좀 유행인지 어떤 매대에 가니까 좀 거의 다 투명 홀로그램 박 표지가 이렇게 빛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걸 보는데 되게 기묘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투명 홀로그램 박이 약간 아슴아슴한 매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몇 번 썼었는데 차별화를 위해 이제 안 써야겠다. 잠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박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 색박 같은 경우는 이 바탕에 인쇄가 그 색에 이렇게 먹어 올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오렌지색 이런 박을 했을 경우에 바탕에 뭐 파란색 인쇄를 했었다. 그러면 그 파란색이 좀 올라와요. 그래서 그 밝고 쨍한 오렌지색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좀 주의를 해야 되고, 네, 그런 박도 좀 쓰기가 어려운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럴 경우에 뭐 원하는 색깔을 위해서 뭔가 2번 올리기도 한다고 그렇게 듣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그 색박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좀 불안하고 어쨌든 비용도 그쵸. 올라가는 거니까 맞아요. 좀 안 하려고 하는데 백박을 쓰는 경우에는 네. 그렇게 하는 일들이 좀 많더라고요. 너무 어려워서 저는 그냥 호코팅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너무 흥미로운 주제지만. 네. 네, 그러면 제가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표지를 디자인하고 인쇄의 공정을 거칠 때 표지의 색이 의도한 대로 잘 나오고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인쇄 감리라고 저희 크래커스북에서도 굉장히 여러 번 얘기를 드렸었는데 네. 디자이너님께서 감리를 보실 때 제일 중점적으로 확인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그 컬러가 잘 맞는지 네. 그 컴퓨터 화면과 컬러집과 대조해 봤을 때 생각했던 그 컬러가 이 인쇄지에 잘 나오고 있는지 네. 그 부분을 확인을 하는데요. 네네. 근데 화면색처럼 쨍한 인쇄물을 얻고 싶다면 별색을 쓰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별색을 쓰면 인쇄 단가가 또 올라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원색과 별색의 색 차이랑 비용을 생각해 보면서 결정을 해요. 근데 원색과 별색이 큰 차이가 없다면 그럼에도 별색으로 찍으면 조금 더 이쁘겠지만 네. 그러면 이제 원색을 씁니다. 근데 이런 결정은 또 디자이너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최근에 감리를 보고 왔는데 네. 그 표지 속에 노란색 이미지가 자꾸 이제 붉은 느낌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쇄기의 데이터에서 붉은 톤을 뺐는데도 제가 화면이나 컬러칩에서 체크했던 노란색에 비해 많이 붉은 느낌이 네. 계속 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보통 원색 인쇄할 때 CMYK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사도를 쓰는데 그 중에 Y인 옐로우를 보통은 적황을 쓴다고 하거든요. 이게 적황이요? 예, 좀 더 붉은 톤이 나는 황인 거예요. 근데 보통은 그거를 쓴대요. 네. 근데 이것과 다른 더 샛노란 느낌의 황색 잉크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인쇄소에는 원황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인쇄 중간에 이 옐로우를 원황으로 교체를 했어요. 그랬더니 원하던 색이 나오는 거예요. 와, 네. 그렇게 이제 인쇄 감리를 오케이 하고 진행을 했고 그리고 적황이 기본황이고 원황은 이제 별색으로 분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또 비용이 더 좀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내용을 기억하고 있으면 감리 볼 때 이제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인쇄 도중에 그 Y만 교체를 하신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정식 표현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제 야리지라고 네. 그 샘플로 뽑아보는 네네네. 인쇄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좀 많이 넣었었거든요. 그래서 야리를 아. 많이 소진하고 색을 바꿨죠. 그 네. 가끔 이제 부장님들이 전화해서 인쇄 감리 꼼꼼하게 볼 거면 종이 더 주문해라. 네네. 네. 맞아요. 그게 맞아요. 야리지군요. 맞아요. 요새 감리지라고도 아마 부르는 걸로 알 거예요. 감리지겠구나. 네. 제가 아니 옛날 맞아요. 디자인해가지고 일본식 용어에 익숙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와, 사실 이 옐로우라든지 색감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왜 원하는 색이 안 나오지 했던 작업자분들도 많으셨을 텐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 않았을까 저는 너무너무 맞아요. 네, 공감이 됩니다. 왜냐면 저 이번 책에 노란색 들어갔거든요. 심지어 별색이어가지고 그것 별색이면 때문에 괜찮을 괜찮아요? 거예요. 그럼 네. 다행이에요, 진짜로. 그러면 뭔가 더 말씀을 많이 듣고 싶은데 벌써 마지막 질문이 되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크지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이너라면 하고 싶은 디자인과 요구받는 디자인 사이에서 갈등을 많이 겪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끔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은 이제 디자이너가 A, B, C, D 만들어 갔는데 리젝 당하다가 첫 번째 시안을 결국 결정이 나와서 절망하는 그런 장면을 많이 봤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혹시 실제로 업무하실 때도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 표지 발주서의 책에 표지가 갈 길이 이제 정해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원고의 내용과 출판사의 판매 포인트가 이제 책 표지에 갈 길을 정하고 거기에 디자이너의 해석과 스타일이 만나서 표지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제가 약간 귀엽고 아기자기한 이런 걸 좀 잘 못 받아들이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책은 아주 좀 귀여운 느낌이어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특별히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귀여운 느낌으로 풀어요. 네. 그런데 개인의 선호로 이 작업을 좋아하진 않지만 근데 디자이너는 어쨌든 해결하는 사람이고 이 발주서에 적혀져 있는 방향을 저는 이제 잘 가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시안을 여러 개 만들었는데 돌고 돌아서 첫 시안으로 가는 일도 있어요. 그런 일도 있고 첫 시안에서 이제 오케이 되면 행복한 건데 네. 저 오케이가 안 됐다면 재시안을 하고 또 재시안에서 오케이가 되기도 하고 또 재시안과 첫 시안을 막 이렇게 저렇게 조합해서 뭔가 보충 보완 수정해가지고 네. 표지를 만들기도 합니다. 네. 책 만드는 과정은 되게 단순한데 네. 원고가 다 다르기 때문에 늘 새로운 일을 착수하는 느낌으로 작업하고 있고 이게 두려우면서도 활력을 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궁금했던 게 이게 스케치를 그린 다음에 보여드려서 수정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완성된 시안을 비교를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거의 완성이지만 약간 러프한 느낌으로 이렇게 잘 정리까지는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약간 작업의 3분의 2 정도 된 상태의 시안을 보여드리고 이제 이걸로 책정이 됐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더 이미지를 수정하고 만들기도 해요. 표지 디자인을 하시려면은 이제 작업하시려는 책의 원고를 보시게 될 것 같은데 그 원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시는지 저는 그런 것도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다 읽는 책도 있고 네. 아닌 책도 있고. 진짜요? 근데 그 너무 어려운 내용이고 이러면은 앞부분 서문이랑 목차랑 이런 뭐 편집자의 설명 같은 거를 되게 주의 깊게 듣고 이렇게 진행하기도 하고. 근데 뭔가 이제 북디자이너는 이 책의 원고의 내용을 완전 깊이 있게 정말 파악하고 이렇게 해야 뭔가 이렇게 좋은 디자인이 나오고 이럴 것 같다는 어떤 의미에서 이런 게 다 이상적인 선입견? 디자인 네. 이런 생각이 있는데 네. 근데 또 이제 다른 분들이 작업하는 것도 보고 이제 제 작업도 이제 봤을 때 꼭 그렇게 그 원고를 막 깊이 이해하는 게 아니더라도 센스 있는 표지가 나오거나 기본적인 키워드 같은 거를 잘 떠올리면서 아이디어를 잡으면 좋은 표지가 나오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책에 잘 맞게 좀 고민하면서 만들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책을 뭐 다 읽는다고 해서 그 책을 다 엄청 이해를 하고 있고 이런 것도 아닌 거고 그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더 많은 질문을 뭔가 드리고 싶은데 이미 너무 충분히 답변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질문을 여기까지 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도 저희가 함께 하죠. 혹시 디자이너님 다음 주 주제 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다음 주의 주제는 올해 내 목표와 닮은 책입니다. 맞습니다. 다음 주에도 조슬기 디자이너님과 함께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